북유럽의 아름다운 나라 노르웨이, 피오르드와 오로라의 땅에서 자란 물오른 22살 금발의 간호학과 대학생이 한국의 작은 농촌 마을로 향하는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그것도 부모의 극심한 반대를 무릅쓰고 말이죠. 도대체 이 재벌가 딸은 무엇 때문에 전라북도 정읍 농촌 총각에게 이끌렸을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앞서 1초만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르웨이 오슬로에서 온 에밀리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오슬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간호학과 3학년 학생이었는데요. 아버지는 대형 건설회사를 운영하시고 어머니는 변호사였죠. 외동딸인 저는 부족한 것 없이 자랐지만 어딘가 공허함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매일 반복되는 일상, 똑같은 사람들의 매너리즘을 느끼고 있었죠. 뭔가 재밌는 게 없을까 인터넷을 뒤지던 중에 한국 드라마 사랑의 불시착이 세계적으로 인기를 얻고 있다는 뉴스를 우연히 보게 되었어요. 친구들에게 K-드라마가 꽤 재밌다는 이야기를 언뜻 듣긴 했지만 당시만 해도 특별히 관심이 생기진 않았었는데 이끌리듯 넷플릭스를 통해 드라마 1회를 재생해봤어요. 그런데 이게 웬걸요? 한국이라는 나라의 모습도 생소하고 볼만했지만 무엇보다 뉴스에서만 보던 북한을 소재로 한 사랑 이야기라니 너무 재밌더라고요. 무엇보다도 노르웨이의 자연 풍경과는 색다른 매력을 가진 북한 농촌의 모습이 정감 가고 좋아 보였어요. 그렇게 한국 드라마에 완전히 빠져있던 저는 밤새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부모님도 취미 정도로 생각하셨어요. 하지만 제가 점점 더 깊이 빠져드니까 걱정하기 시작하셨죠. 특히 제가 휴학을 하고 한국에 가겠다고 했을 때는 정말 큰 반대에 부딪혔어요. 그래도 저는 포기할 수 없었어요. 드라마에서 본 그 따뜻한 농촌의 모습을 직접 경험해보고 싶었거든요. 마침 인터넷에서 한국 농촌 봉사활동 프로그램을 발견했습니다. 한국의 여러 대학생들과 연합해서 외국인들도 한국 농촌 마을에서 어르신들을 도울 수 있도록 하는 프로그램이었죠. 여러 분야가 있었는데 그중 의료봉사에 관한 부분도 있었어요. 저는 간호학과 학생이니까 도움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죠. 부모님의 극심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는 프로그램에 지원했습니다. 그리고 이듬해 3월 저는 드디어 한국 땅을 밟았어요. 인천공항에서 KTX를 타고 익산역까지 간 후 다시 버스를 타고 전북 정읍에 도착했죠. 버스에서 내렸을 때의 그 설렘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어요. 공기도 맑고 주변 풍경도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제 한국어 실력이 생각보다 많이 부족했던 거죠. 드라마로만 배운 한국어로는 실제 대화가 쉽지 않았습니다. 버스에서 내린 저는 어색한 한국어로 마을 사람들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저를 신기한 듯 바라보기만 할 뿐 아무도 대답을 해주지 않았죠. 그때였어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저에게 다가온 청년이 있었습니다. 바로 성우였죠. 까무잡잡한 피부에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전형적인 한국 농촌 청년의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정말 신기한 건 그의 눈빛이었습니다. 맑고 순수한 눈빛이 마치 시골 개울처럼 투명해 보였죠. 성우는 제게 다가와서 어설픈 영어로 말을 걸었어요. 안녕하세요. 웰컴 투 정읍이라고 하면서 손을 흔들었죠. 영어를 거의 못한다는 게 보였지만 저를 도우려는 마음만큼은 진심이었습니다. 스마트폰으로 번역 앱을 켜서 저와 대화하려고 노력했어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성우는 부모님을 일찍 여의고 할머니와 단둘이 사는 청년이었습니다. 대학을 가지 못해 농사일을 하면서 할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죠. 그런데도 봉사활동에 참여하는 외국인들을 도와주는 일을 자원해서 하고 있었어요. 성우의 순수하고 진심 어린 모습에 저는 첫눈에 호감을 느꼈습니다.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그의 따뜻한 마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었거든요. 봉사활동 첫날 아침, 저는 마을회관에서 열린 오리엔테이션에 참석했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죠. 한국의 여러 대학교 학생들과 함께 저처럼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가진 외국인들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프로그램 담당자가 설명해 주길 이 프로그램은 원래 한국 대학생들만의 농촌 봉사활동이었는데
한국 드라마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외국인들에게도 문호를 개방하게 되었다고 했어요. 봉사 분야는 정말 다양했습니다. 농업 지원, 교육 봉사, 문화교류, 환경 정화, 그리고 제가 지원한 의료 봉사까지요. 간호학과 학생으로서 어르신들의 건강 관리를 도와드리는 일이 제 전공과도 맞았고, 무엇보다 사람들을 직접 돌볼 수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었어요. 다른 외국인 참가자들 중에는 독일에서 온 농업 전공 학생, 일본에서 온 교육학과 학생도 있었죠. 성우는 이 프로그램에서 의료봉사팀의 현지 가이드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마을 어르신들과 친숙하고 또 응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마을 보건소나 병원으로 연락할 수 있는 지역 연락망을 잘 알고 있어서였죠. 비록 의학 지식은 없었지만 마을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었어요. 첫 번째 방문지는 마을 어르신 댁이었습니다. 혈압 측정과 간단한 건강 상담을 해드리는 일이었죠. 성우는 저와 한국 대학생들 사이에서 통역 역할을 해주었어요. 물론 영어는 서툴렀지만 번역 앱과 몸짓을 동원해가며 열심히 도와주었습니다. 어르신이 어디가 아프다고 하시면 성우가 그 부위를 가리키며 설명해 주었고, 제가 측정한 혈압 수치를 어르신께 쉽게 설명해 주기도 했어요. 점심시간이 되자 성우는 저를 마을 구석구석으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할머니들이 모여 앉아 수다를 떠는 평상, 정성껏 기른 배추와 무가 자라고 있는 텃밭, 멀리 보이는 산자락까지. 드라마에서 본 것보다 훨씬 더 따뜻하고 생생한 풍경이었습니다. 성우는 번역 앱을 통해 저에게 이곳의 이야기들을 들려주었어요. 어느 집에서는 어떤 채소를 기르고 저 할머니는 김치를 정말 맛있게 담그신다는 식으로요. 언어가 서툴러도 그의 설명에는 고향에 대한 자부심과 애정이 가득했습니다. 저 역시 노르웨이의 피오르드와 오로라 이야기를 스마트폰 사진을 보여주며 들려주었어요. 성우는 눈을 크게 뜨며 신기해했죠. 오후에는 마을 보건소에서 어르신들을 위한 건강 교육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간단한 응급처치 방법과 혈압 관리에 대해 설명드렸어요. 성우가 제 말을 한국어로 통역해 주었는데 처음엔 번역 앱에 의존했지만 점점 더 자연스럽게 의미를 전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르신들이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실 때 성우도 함께 뿌듯해하는 표정이었어요. 그날의 일정을 마치고 성우는 저를 작은 언덕으로 데려갔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정읍의 노을은 정말 장관이었어요. 황금빛으로 물든 들판과 멀리 보이는 산들이 한 폭의 그림 같았죠. 성우는 어설픈 영어와 몸짓으로 저에게 말했어요. 이곳이 자신이 가장 좋아하는 장소라고 힘들 때마다 이곳에 와서 마음을 달랜다고요. 그 순간 저는 깨달았습니다. 성우에게는 이 작은 농촌 마을이 전 세계였고 그는 이곳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요. 그의 순수하고 진정성 있는 모습에 제 마음도 점점 열려가기 시작했어요. 언어가 통하지 않아도 우리는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봉사활동도 어느덧 2주차에 접어들었어요. 저와 성우는 매일 함께 마을을 돌아다니며 어르신들을 돌보았습니다. 처음엔 어색했던 우리 사이도 점점 자연스러워졌죠. 성우는 제가 좋아하는 한국 음식을 기억해뒀다가 점심때마다 그 메뉴가 있는 식당으로 데려가 주었어요. 저 역시 그에게 노르웨이어 몇 마디를 가르쳐주며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곳에서 시작되었어요. 함께 온 한국 대학생들이 저와 성우의 관계를 눈치채기 시작한 거였죠. 처음엔 단순히 친해진 정도로 생각했지만 점점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저희를 보며 수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온 몇몇 학생들은 노골적으로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어느 날 저녁 같은 숙소를 쓰는 연세대 학생이 저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습니다. 성우는 좋은 사람이지만 저와는 너무 다른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라고 나중에 상처받을 수 있다고 걱정된다고 했어요. 성우는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에 가지 못하고 계속 농사일만 하며 살아온 사람인데 제게 잠시 있다 가는 사람이면서 괜한 상처를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저는 혼란스러웠어요. 물론 성우와 제가 다른 환경에서 자랐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그게 그렇게 중요한 문제인지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점점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성우에게 제 마음을 고백했어요. 번역 앱을 통해서였지만 제가 그를 좋아하게 되었다고 함께 있을 때 정말 행복하다고 말했습니다. 성우는 잠시 말없이 저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는 자신도 저를 좋아하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대답했습니다. 성우는 번역 앱에 긴 글을 타이핑했어요. 자신은 그냥 농촌에서 할머니와 사는 평범한 청년이고 저는 노르웨이의 부유한 집안에서 자란 미래의 간호사라고 했죠. 너무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잠깐의 감정에 휩쓸려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깊은 자괴감이 묻어 있었어요. 그때 더 큰 문제가 터졌습니다. 봉사활동 프로그램 관계자가 저에게 긴급히 연락이 왔다고 했어요. 노르웨이에 있는 부모님으로부터였죠. 어떻게 알았는지 부모님은 제가 한국 농촌총각과 사귀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던 거예요. 나중에 알고 보니 같은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한국 학생 중 한 명이 SNS에 저희 사진을 올렸고 그걸 본 저의 노르웨이 친구가 부모님께 알렸던 거였어요. 전화를 받은 순간 아버지의 화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즉시 노르웨이로 돌아오라고 무슨 생각으로 농촌총각과 사귀느냐고 호통을 치셨어요. 어머니 역시 제정신이 아니라며 걱정스러워하셨죠. 부모님은 제가 한때의 감정에 휩쓸려 인생을 망치고 있다고 생각하셨던 거예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부모님의 걱정이 이해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성우에 대한 제 감정이 진심이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우 역시 저와의 관계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어르신들이 성우에게 외국인 처녀와 뭘 하고 다니느냐며 타박하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다음 날 성우를 만났을 때 그는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저와 거리를 두려고 애쓰는 모습이 역력했죠. 점심시간에도 다른 봉사자들과 함께 식사하자고 하더니 저녁에는 일찍 집에 가야 한다며 자리를 피했습니다. 제가 다가가려고 하면 어색하게 웃으며 피하는 그의 모습에 마음이 아팠어요. 봉사활동이 끝나가던 마지막 주, 저는 성우에게 마지막으로 대화를 청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마음을 정한 듯 했어요. 저에게 행복했던 시간이었다고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을 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현실을 받아들이라는 그의 말에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죠. 그렇게 저의 첫 번째 한국 여행은 아픔으로 끝나는 듯 했습니다. 부모님의 재촉으로 예정보다 일찍 노르웨이로 돌아가야 했고 성우와는 제대로 된 작별 인사도 나누지 못했어요. 노르웨이로 돌아온 지 8개월이 지났어요. 부모님은 제가 한국에서의 일을 잊고 학업에 집중하길 바라셨지만 저는 도저히 성우를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간호학과 수업을 들으면서도 자꾸 정읍의 풍경이 떠올랐고 성우와 함께 어르신들을 돌보던 그 따뜻한 시간들이 그리웠어요. 제가 한국어 공부를 계속하는 것을 본 부모님은 걱정스러워하셨죠. 특히 제가 성우와 가끔 메시지를 주고받는다는 걸 알고는 크게 실망하셨어요. 성우도 처음엔 조심스럽게 안부를 묻다가 점점 연락이 뜸해졌습니다. 아마 저처럼 주변의 압박을 받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던 어느 날 성우에게서 특별한 사진이 하나 왔어요. 정읍에 첫눈이 내렸다는 내용과 함께 우리가 함께 걸었던 그 언덕이 하얗게 눈으로 덮인 사진이었죠. 그 순간 저는 참을 수 없었어요. 더 이상 이렇게 멀리서 그리워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부모님에게는 한국어 실력 향상을 위한 단기 어학연수를 가겠다고 말씀드렸어요. 물론 거짓말이었지만 성우를 다시 만나보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거든요. 부모님은 의심하시는 것 같았지만 끝내 저를 믿어주셨어요. 그런 부모님께 거짓말을 하다니 괴로운 마음을 한켠에 품은 채 12월 말 저는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해서 성우에게 연락했을 때 정말 놀라더라고요. 왜 갑자기 한국에 왔냐고 위험한 일이라고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에게 꼭 만나고 싶다고 이번이 마지막이 될 수도 있으니 한 번만 만나달라고 부탁했어요. 다음 날 정읍에 도착했을 때 정말 온 세상이 하얗게 눈으로 덮여 있었습니다. 성우는 버스 정류장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의 얼굴을 보자마자
얼마나 반가웠는지 몰라요. 8개월 만에 다시 본 그는 조금 더 수척해 보였지만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지어주었죠. 정말 반가웠지만 그 마음을 숨긴 채 어색한 인사를 나눈 후 우리는 함께 마을로 향했습니다. 성우는 저를 데리고 그의 집으로 갔어요. 할머니를 소개시켜주고 싶다고 했거든요. 처음엔 할머니가 갑작스러운 외국인 손님을 어색해 하셨지만 제가 어설프게나마 한국어로 인사를 드리자 신기해 하셨어요. 특히 제가 봉사활동 때 찍었던 할머니와의 사진을 보여드리자 그제서야 그때 그 외국인 처녀구나 하시며 반가워해 주셨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할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한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김치찌개와 제가 좋아한다고 성우가 말씀드렸던 된장찌개, 그리고 직접 담그신 김치까지요. 할머니가 정성스럽게 차려주신 밥상을 받으며 저는 진짜 한국 가정의 따뜻함을 느꼈습니다. 오후에 성우는 저를 소축사로 데려갔어요. 겨울철 소들에게 사료를 주는 일을 도와달라고 하더라고요. 눈 덮인 들판에서 성우와 함께 건초를 나르며 소들을 돌보는 일은 정말 특별한 경험이었어요. 소들이 따뜻한 입김을 내뿜으며 사료를 먹는 모습을 보며 성우와 저는 자연스럽게 웃음을 나누었습니다. 그때 성우가 저에게 말했어요. 이렇게 평범한 일상도 함께하니 특별해진다고요. 저녁 무렵 할머니가 저에게 김장을 도와달라고 하셨어요. 이미 대부분의 김장은 끝나셨지만 성우를 위해 특별히 남겨두신 배추가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처음 해보는 김장이었지만 할머니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김치속을 만들고 배추에 발라가며 할머니는 저에게 성우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어려서 부모를 잃고 얼마나 힘들어했는지 그래도 착하고 효자라서 자랑스럽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성우가 제 이야기를 자주 한다고 노르웨이 처녀가 정말 예쁘고 착하다고 늘 말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할머니가 깜짝 놀라서 왜 우느냐고 물으시자 저는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냥 너무 감사하다고 이렇게 따뜻하게 받아주셔서 고맙다고 말씀드렸어요. 할머니는 제 어깨를 토닥이시며 괜찮다고 하시더니 갑자기 제 손을 꽉 잡아주셨습니다. 그때 할머니가 하신 말씀을 지금도 잊을 수 없어요. 처음엔 외국인이라서 걱정됐는데 이렇게 보니 정말 우리 성우를 아끼는 마음이 진심이라는 걸 알겠다고 하셨거든요. 그리고 성우도 저를 정말 좋아한다는 걸 뻔히 보인다고 하시며 진짜 사랑이라면 나라가 달라도 상관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날 밤 성우와 저는 처음으로 솔직한 대화를 나눴어요. 서로를 포기할 수 없다는 것,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함께 극복해보고 싶다는 마음을 나누었습니다. 할머니의 따뜻한 마음이 우리에게 용기를 준 거였죠. 정읍에서 성우와 다시 만난 지 3일째 되던 날, 제게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 전해졌어요. 노르웨이에 있던 부모님이 제가 또다시 한국에 왔다는 것을 알아내신 거였죠. 제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통해 추적하셨던 것 같아요. 아버지는 전화로 당장 집으로 돌아오라고 호통을 치셨고 어머니는 울면서 제발 정신을 차리라고 애원하셨습니다. 더 충격적인 건 부모님이 직접 한국으로 오신다는 소식이었어요. 저를 데리러 오는 게 아니라 성우를 직접 만나서 저와 헤어지라고 이야기하겠다고 하셨거든요. 아버지는 돈을 주고라도 성우를 저에게서 떼어놓겠다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정말 절망스러웠습니다. 성우에게 이 소식을 전했을 때 그 역시 크게 당황했어요. 처음에는 저와 함께 도망가자고까지 말했지만 곧 현실적으로 생각해보니 그럴 수도 없는 일이었죠. 성우는 할머니를 두고 갈 수 없었고 저 역시 부모님과 완전히 인연을 끊을 수는 없었거든요. 이틀 후 부모님이 인천공항에 도착하셨다는 연락을 받았어요. 평생 한국에 와본 적 없으셨던 부모님이 저 때문에 먼 길을 오신 것 자체가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었죠. 부모님은 서울에서 하루 묵은 후 정읍으로 내려오겠다고 하셨어요. 그날 밤 저와 성우 그리고 할머니는 심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부모님이 반대하는 상황에서 무리하게 밀어붙이는 것보다는 정정당당하게 인정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보라고 조언해 주셨죠.
성우 역시 도망치지 말고 부모님을 정면으로 마주해보겠다고 다짐했어요. 다음 날 오후 드디어 부모님이 정읍에 도착하셨습니다. 택시에서 내리신 부모님의 표정은 정말 차가웠어요. 특히 아버지는 성우를 보자마자 적대적인 시선을 보내셨죠. 어머니 역시 실망스러운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고요. 처음 만남은 정말 어색하고 차가웠습니다. 부모님은 성우에게 영어로 말씀하셨는데 성우가 영어를 못한다는 걸 아시고는 더욱 무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이셨어요. 저는 통역을 해드리려 했지만 부모님은 제게 조용히 하라고 하시며 성우와 직접 대화하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상과 다른 일이 벌어졌어요. 성우가 부모님께 정중하게 인사를 드리는 모습, 그리고 서툰 영어지만 최대한 예의를 갖춰 대화하려는 모습을 보신 부모님의 표정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한 거예요. 특히 성우가 미리 준비해온 노르웨이어 인사말로 인사를 드렸을 때는 어머니가 살짝 놀라셨죠. 할머니께서 부모님을 집으로 모셔서 식사를 대접해드리고 싶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부모님이 거절하셨지만 할머니의 간곡한 부탁에 못 이겨 결국 따라오셨습니다. 할머니는 며칠 전부터 준비하신 정성스러운 한상을 차려주셨어요. 식사 중에 할머니는 성우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부모를 일찍 여의고도 꿋꿋하게 자란 것, 마을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먼저 나서서 도와주는 것, 그리고 할머니를 정말 잘 모시는 효자라는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통역해드리면서 저도 처음 알게 된 성우의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어머니가 할머니께 성우가 어떤 일을 하는지 물어보셨을 때 할머니는 자랑스럽게 대답하셨어요. 농사일뿐만 아니라 마을 청년회장도 맡고 있고 어르신들을 위한 봉사활동도 열심히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한국에 왔을 때 성우가 얼마나 행복해했는지, 그동안 얼마나 저를 그리워했는지를 솔직하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녁 무렵 성우는 부모님을 마을 곳곳으로 안내해 드렸어요. 자신이 가꾸고 있는 밭도 보여드리고 마을 사람들에게도 인사시켜 드렸죠. 마을 분들이 성우를 얼마나 신뢰하고 좋아하는지 보신 부모님은 점점 더 놀라는 표정이셨어요. 가장 결정적인 순간은 성우가 부모님께 자신의 진심을 전할 때였어요. 서툰 영어와 번역 앱을 동원해서 자신이 에밀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리고 그녀를 행복하게 해드리기 위해 어떤 노력이라도 하겠다고 말씀드렸거든요. 비록 지금은 가진 게 없지만 평생 에밀리만을 사랑하고 아끼겠다고 약속드렸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성우에게 물어보셨어요. 에밀리와 결혼하면 노르웨이로 와서 살 생각이 있는지를요. 성우는 잠시 고민하다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할머니를 혼자 둘 수 없어서 지금 당장은 어렵지만 만약 할머니께서 허락해 주신다면 언젠가는 에밀리를 따라갈 용의가 있다고요. 그날 밤 부모님은 숙소에서 오랫동안 대화를 나누셨어요. 다음 날 아침 만났을 때 부모님의 표정이 전날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어머니는 제게 말씀하셨어요. 처음엔 걱정이 앞섰지만 성우의 진심과 인품을 보니 안심이 된다고,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정말 행복해 보인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버지 역시 성우에게 미안하다고 사과하셨어요. 편견을 가지고 판단했던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두 사람이 정말 사랑한다면 자신들이 도와주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순간 저는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부모님이 저희 사랑을 인정해 주신 후 모든 것이 꿈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어요. 부모님은 한국에서 일주일을 더 머무르시며 성우와 할머니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성우에게 농업 기술이나 한국의 농촌 정책에 대해 관심을 보이셨고, 어머니는 할머니와 함께 요리를 하며 한국 문화를 배우려고 노력하셨어요. 노르웨이로 돌아가시기 전 부모님은 저에게 중요한 제안을 하셨습니다. 성우와 결혼하는 것을 정식으로 허락해 주시면서 결혼 후에는 노르웨이와 한국을 오가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하셨어요. 아버지는 성우가 원한다면 노르웨이에서 농업 관련 일자리도 소개해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로부터 1년이 흘렀습니다. 저는 노르웨이에서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간호사 자격증을 취득했어요. 성우는 그동안 한국어와 영어 공부를 병행하면서 농업 기술도 더욱 발전시켰습니다. 우리는 매일 화상통화를 하며 서로를 그리워했고 결혼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나갔어요.
이듬해 가을, 정읍의 작은 마을회관에서 결혼식을 올리기로 했어요. 성우와 할머니, 그리고 저는 이곳에서 결혼식을 올리는 것이 가장 의미 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우리가 처음 만난 곳이고 진정한 사랑을 확인한 곳이니까요. 결혼식 한 달 전부터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노르웨이에서는 부모님과 친척들, 그리고 제 대학 친구들이 한국 여행을 겸해서 오기로 했어요. 총 15명 정도의 노르웨이 손님들이었죠. 한국에서는 성우의 마을 사람들과 봉사활동 때 함께했던 한국 대학생들이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저를 위해 특별한 한복을 준비해 주셨습니다. 할머니의 어머니, 즉 증조할머니가 입으셨던 한복을 수선해서 저에게 물려주신 거였어요. 100년도 넘은 한복이었지만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성우 역시 전통 한복을 준비했어요. 마을 어르신들이 돈을 모아서 성우를 위해 새 한복을 맞춰주셨거든요. 평소 성우를 아끼던 마을 분들의 마음이 고스란히 담긴 선물이었죠. 성우가 그 한복을 입었을 때 정말 멋있는 신랑감이 되어 있었어요. 결혼식 전날 밤 노르웨이에서 온 가족들과 친구들이 마을회관에 모였습니다. 한국 전통 혼례를 경험해보고 싶다고 해서 간단한 전야제를 열었어요. 할머니와 마을 어르신들이 노르웨이 손님들에게 한국 전통 놀이와 음식을 소개해 주셨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모두들 웃음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을볕이 따사롭게 내리쬐는 날, 우리는 아름다운 결혼식을 올렸답니다. 결혼식은 한국 전통 혼례와 서양식 예식을 결합한 특별한 형태로 진행되었습니다. 먼저 전통 혼례를 올린 후 서양식 서약도 나누기로 했어요. 전통 혼례에서 가장 감동적이었던 순간은 큰절을 올릴 때였어요. 성우와 제가 할머니께 큰절을 올리자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시며 저희를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노르웨이에서 온 부모님께도 절을 올렸죠. 부모님 역시 감동받으신 표정으로 저희를 바라보셨어요. 가장 잊을 수 없는 순간은 할머니의 축사였어요.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엔 외국인 며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웠지만 이제는 진짜 손녀 같다고, 에밀리가 우리 가족이 되어줘서 정말 고맙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앞으로 두 사람이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기를 바란다고 축복해 주셨습니다. 결혼식 후 피로연도 정말 특별했어요. 마을 분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해 주신 한식과 노르웨이에서 가져온 전통 음식들이 함께 차려졌죠. 두 나라의 문화가 하나로 어우러진 순간이었어요.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난 지금 저는 정읍 마을보건소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어요. 한국어도 많이 늘었고 마을 어르신들도 이제는 저를 완전히 가족처럼 대해주십니다. 성우는 농사일을 계속하면서도 가끔 제가 일하는 보건소에서 통역 봉사를 도와주고 있어요. 우리는 내년에 노르웨이를 방문할 계획입니다. 성우가 제 고향도 보고 부모님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해요. 언젠가는 노르웨이에서도 몇 년간 살아볼 생각이에요. 하지만 지금은 이곳 정읍이 우리의 보금자리입니다. 작은 농촌 마을에서 시작된 우리의 사랑이 이렇게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줄 누가 알았을까요? 국경도 언어도 문화도 다 다르지만 진정한 사랑 앞에서는 아무것도 장벽이 될 수 없다는 걸 깨달았어요. 지금 이 순간이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입니다.